우선 이 차박사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그 인트로덕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방금 그 차박사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그 시스템하고 대단히 그 유사한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이런 일반적인 그 커머셜한 프로덕트가 아니고 이 아이온 타입 그 주사슬에 그 전하를 지니고 있는 이러한 그 폴리머 합성된 폴리머를 이용해서 제가 그 용액 피핑 방법에 의한 셀프 어셈블리 방법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차박사 연구실과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발견한 그 스핀 코팅 하고 상당히 비교해보는 것이 여러 가지 특성 면에서 많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높이 올려야 되거든요. 우선은 이 다층 방막에 있어서 내면의 어떤 오더링을 지닌 그러한 다층 방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저희들이 실현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몇 차례 저희들이 학회에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인데 진행되는 이 다음의 내용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솔루션 디핑하고 스핀 코팅 방법을 비교를 저희들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분자량에 따른 adsorption behavior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문이 몇 편 나와 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초에 이 솔루션 디핑 방법은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용액을 담을 수 있는 바이얼병 같은 데다가 그냥 각각 상방되는 전할 이온을 지닌 이런 폴리전해들을 담궈서 교대 반복식으로 하다 보면 다층 방막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이 1991년도 처음으로 문헌에 알려진 이후에 거의 한 800편 이상의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시피 이 폴리머 자체는 상당히 언오더드 상태에서 뒤섞여 있고 이 천과 천 사이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페네트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어떻게 크게 보면 이건 다층 방막이라보다 한 막이다, 하나의 막이다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막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자리가. 그래서 특히 이 폴리머의 폴리머 필름 내에 청 내에 어떤 구조 어떤 오더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폴리머 주사슬의 아주벤젠과 같이 크로모포는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력이 강해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강한 이러한 크로모포를 들여보내고 가운데 주사슬에 이온을 주어서 이것이 용액 속에서 이와 같은 바이레이어 멤브레인을 형성한다는 이러한 특징을 보고 군탁계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폴리머를 형성을 하고 여기에 개사슬의 길이는 6개, 10개, 12개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 하이드로포빅 파트가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나 이상적으로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이러한 언오더된 폴리머 막 사이에 하나의 오더된 스트럭처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러한 데 목적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결과는 이 논문집에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면에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증을 하게 된 것은 우선 알키릴 사슬의 시메트리, 어시메트리 스트레칭에 대한 밴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사슬 길이가 길어질수록 상당히 시프트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슬 길이가 길어지면서 올 트랜스의 형태의 알키릴 사슬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력이 오더된 스트럭처로 가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층 방막 속에서의 그 크로모포의 다층 방막을 UV 스펙트로메터를 가지고 찍어보면 이거는 지금 폴라리제이션이 안 된 평평한 상태에서 그냥 찍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샘플을 45도로 놔놓고 패러렐 하고 퍼펜디큘러하고 찍었을 때 그 N-에스트로픽한 그 특성을 갖다가 여기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그 파이의 리졸션 아조벤젠에가 되고 요거는 그 크로모포의 6개 방향으로의 벤젠에서 흡수되는 그러한 업조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크로모포의 배양에 관계없이 항상 그 일정한 업조션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6개 방향으로 똑같이 흡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 오드링의 그 인터널의 그 기준으로서 저희들이 그 잡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이의 업조션을 갖다가 PP 업조션으로 PP 업조션의 인텐시티로 나누어주면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안에스트로픽한 그런 특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챙기를 길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아이스트로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 플레인 방향으로 크로모포들이 굉장히 많이 배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FM에서도 보게 되면 이 사슬 길이가 지금 6개인 경우에 이 그래놀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길이가 저희들이 그 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 바일레이어 thickness에 상당히 그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인기를 12개로 했을 때도 이 37.8 앙스트롱 정도로서 그 길이에 상당히 근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래놀 스트럭처는 굉장히 그 커지면서 댄스하게 그 패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방망에서 이 솔루션 디핑 방법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그 아나스트로픽하게 필름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분자의 구조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 아나스트로픽한 특성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다음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방마를 저희들이 그 스핀 코팅 방법 말씀드린 그 방법하고 솔루션 디핑 방법으로 한번 두 방마 시스템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스핀 코팅 방법에 의하면은 이 폴리머 농도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어접션이 UV에서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피닝 레이트를 증가시키면 방막의 두께가 디포지션 된 양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여준 데이터 동일한 물질에서와 같은 PS나 PH에서와 같은 거의 유사한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H하고 PSS 폴리머 같은 데서는 스핀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방막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데 왜 두껍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닝으로 했을 때 얻어지는 그 모놀레어가 과연 그 솔루션 디핑을 해서 얻어지는 그 모놀레어하고 어떻게 서로 다른가 하는데 저희들은 특히 그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 그 농도를 조절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솔루션 디핑하고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은 0.1 PZ6가 0.1mm몰라하고 그 다음에 어미온 폴리제네질의 농도가 2mm몰라가 되고 저희들은 5000rpm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5000rpm을 측정했고 그 다음에 그 스파이닝하는 시간은 20초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스핀 코팅을 했을 때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솔루션 디핑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두껍게 많이 디포지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솔루션 디핑은 면의 양면에 되어 있고 스핀 코팅은 한쪽 면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2배 이상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 두께는 스핀 코팅의 경우에는 한 2.91 앙스트롱 바일레어당 솔루션 디핑의 경우에는 2.6 앙스트롱으로서 크게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노레이어 스트럭처로서 APM 상에서 이 스핀 코팅 행 방법하고 솔루션 디핑 행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본 것처럼 이 솔루션 디핑에서는 이와 같은 아주 그 균일한 그 그래놀라 스트럭처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핀 코팅에서는 상당히 그 플랫한 그런 형태로 필름이 형성되어 있고 상당히 그 덴스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왜 크로모포 덴시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페이스 라프에서는 솔루션 디핑 방법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필름을 만들 때 항상 비교하기 위해서는 서페이스의 기본 서페이스의 차지 덴시티가 흡착되는 필름의 여러 가지 모플레이지의 변화가 밀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 서페이스의 차지 덴시티를 균일하게 만들어 놓고 상호 비교해야만 데이터가 비교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저층으로서 5바이레어 정도, 5바이레어 정도 필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상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기저층으로 사용하는 이 pH하고 캣하고의 가점 방망의 경우에 보면 여기서 상당히 좋은 엑스레이 리플렉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pH6하고 캣하고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이거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표면 조절을 좋은 상태인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QCC 프린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솔루션 디핑을 해가지고 이 다층 방망으로 찍었을 때는 이 엑스레이 리플렉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독일에 가서도 실험해보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엑스레이 리플렉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이 스핀 코팅으로 상당히 이 서페이스의 러프네스를 조절하는 데는 좋게 하는 데는 상당히 좋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루션 디핑에서 아까 본 것처럼 이 아조벤제 아웃 오브 플레인의 오더링에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스핀 코팅 법에서도 아직 안너스트로픽한 특성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단지 틸트 앵글은 조금 이 솔루션 디핑보다는 조금 덜어 누워 있는 형태로 3도 내지 4도 정도 표면으로 덜어 누워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쉐어 포스에 의해서 크로모포들이 조금 덜어 누는 형태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또 솔루션 디핑보다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uncontrolled 된 어떤 면에서의 흡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분자량의 크기하고 형성되어지는 방막의 머플레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분자막, 폴리마 단분자막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폴리마 농도에 상관이 있습니다. 농도를 인크리즈 하게 되면 흡착되는 양도 많아지고 두께도 증가하게 됩니다. 농도를 크게 증가하면 흡착 시간도 20초, 수초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농도에 의해서 조절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의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면 흡착등이 양이 많아지고 두께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폴리마에 붙어있는 전하들 사이에 리파딘이 발생돼가지고 폴리젠들은 수용에 의해서 상당히 스티프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게 솔트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리파딘을 감소를 시켜줘서 상당히 컬드된 상태가 돼서 다이멘들이 커진 상태에서 흡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위크 에스드 같은 경우에는 pH를 가지고도 우리가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폴리마 사슬의 전하의 덴시티를 갖다가 조절해야 된다든지 컴포지션을 조절해야 된다든지 스티프니스를 조절한다든지 해서도 우리가 이 전해질의 이 두께 같은 걸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 서페이스 차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 전하의 분자량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 한 4-5 편의 논문이 나와 있는데 서로 상반되고 나온 데이터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그 실험은 이 폴리비닐 피리딘의 그 벤질 솔트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이 PVP 저희들이 B라고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폴리마의 그 분자량이 3,500, 뭐 76,000, 79만, 뭐 한 300만 정도 되는 이 4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이 폴리마는 이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이 그 퓨어스트라는 친구한테서 합성이 됐는데 이 친구가 그 고맙게도 저한테 그 샘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 물질에 대한 관련 논문은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레이어들 사이에 그 아이오닉 덴시티의 차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들 데몬스트레이션하기 위해서 이 음저나 청의 그 전하의 양을 갖다가 2개가 이 모노마 단위당 붙은 거하고 1개 붙은 거하고 갖다가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 스핀 코팅 방법에 의해서 분자량 우선 뭐 솔루션 디핑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솔루션 디핑은 분자량이 클 때는 상당히 흡착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자량이 한 76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 크게 그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참고로 이게 저희들 숫자를 갖다가 이게 종합을 했는데 흡착되는 양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핀 코팅의 경우에는 이 분자량에 따라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자량이 감소할수록 흡착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량으로 볼 때도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이 MIT의 재료공학과의 그 루브너 교수가 발표한 결과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기에 폴리아닐린하고 폴리스타린 설포네이트하고 분자량의 변화를 통해서 이거 상당히 분자량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굉장히 호모지니스한 그러한 형태의 폴리머입니다. 약 한 1.10 정도가 유니포미티가 한 1.10 정도 되는 그러한 폴리머를 다루는데 이 스트롱 이 폴리일렉트로를 사용해가지고 분자량을 변화시켰을 때는 이 두께의 변화라든지 뭐 이 흡착된 양의 변화가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비닐 퓨리딘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 아이오닉 인터랙션에 의한 그 막의 형성이 아니고 수소 결합에 의한 막의 형성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보면 분자량이 증가하게 되면 흡착되는 양과 그 다음에 두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스트롱 폴리 일렉트로라이트에서는 이런 분자량의 상관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분자량이 크게 되면은 흡착되어서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흡착이 돼서 팻하게 깔아앉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이미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폴리머들이 흡착되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모델하고 지금 우리 실험 결과는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자량에 따라서 지금 우선 차지가 음이온층의 차지 덴시티가 2배 정도 높은 물질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흡착되는 양이 여기서 흡착되는 양보다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흡착되는 것은 정량적으로 그 결과가 확인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께의 변화도 보면 분자량이 감소하는데 두께도 역시 분자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훨씬 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두 곳에서 봤고 이 두께의 차이는 약 2배 정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2배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새로운 분자 모델을 통해서
이 솔루션 디핑에 이 갖고 있는 에서는 도저히 그 애너스트로픽한 거는 특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데 적절한 그 분자 모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실험해봤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결과고요. 두 번째는 이 스핀 코팅 방법이 상당히 이 솔루션 디핑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은 특히 그 프리퍼레이션 타임이 약 한 20분에서 20초 정도로 굉장히 짧게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표면 조도가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흡착되는 단계에서 그게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왓싱하는 스텝에서 해석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아직 퀘스천 마크로서 저희들이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흡착되어지는 양이나 두께의 그 PVP의 양을 보게 되면 분자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것은 방금 보여준 그 논문에 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상당히 많이